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러더포의 원자 모형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러더포가 실패한 이후에 원자 내부의 구조가 이렇다라고 제시한 사람은요, 덴마크의 닐스 보어란 사람이었습니다. 자, 닐스 보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원자 중심에 양력이 띄고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핵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많이 멀리 떨어진 것에 음적이 띄고 있는 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 전자는 속도의 크기를 일자 유지하면서 반지의 크기를 일자 유지하면서 전자는 원자핵 쪽으로는 뱅글뱅글 중속 원도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와 동시에 전자는 이 원계대 주변을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라고 닐스 보어는 주장합니다. 즉 닐스 보어는 러더포드의 주장에다가 원계대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덧붙인 것입니다. 근데 러더포드의 주장 자체는 쉽지만 이 닐스 보어의 고유의 주장인 원계대 주변에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을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 호락호락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요, 당연히 자, 원자 내부의 구조가 컴퓨터 그래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지부터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께 왜 이렇게 된가를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께 그 첫 번째 과정으로서 전자의 파동성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궤도에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석에 들어 해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의 이 모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닐스 보어의 주장은 러더포의 주장에다가 전자가 원궤도 주변에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주장을 덧붙인 거예요. 이거의 말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하고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전자의 파동성. 전자가 파동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두 명의 과학자에 의해 발견됩니다. 바로 데이비슨과 거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데이비슨과 거머는 실험을 해봅니다. 어떤 실험하냐? 어떤 물질에 그 주변에 스크린 장착하고 입자 생각이 난 전자를 갖다가 물질에 쏩니다. 그 물질은 이 전자는 물질에 맞고 튕겨나가서 스크린에 도달하는데, 일단 전자를 입자 생각한다면 스크린에 도착할 때 이 전자는 전문위를 남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죠. 전문위를 남길 것이라고. 입자 생각한다면 수계 물질이다. 당연히 전문위 남길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에다가 잉크를 묻혀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물질 받고 튕겼을 때 스크린에 어떤 걸 남겠어요? 입자 생각하다가 당연히 점을 남기겠죠. 그런데 예측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결과는요, 웃기게도요, 회절무늬가 나옵니다. 회절무늬가. 입자 생각하다 전자를 쐈는데 스크린에 점무늬가 나타났다고 회절무늬가 나옵니다. 회절이. 이 회절이라는 것은 파동만이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이에요. 근데 입자 생각하는 전자를 쐈음에 불구하고 회절무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를 이것을 봤을 때 뭐라 생각할 수 있냐? 파동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여러분. 전무늬를 발생시켰는데 회절무늬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회절은 파동에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전자를 쐈는데 회절이 발생했다? 그럼 전자를 파동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입자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성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광전효과에 의해서 파동에서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 입자 성질이 띄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입자 생각했던 것이 파동성 성질이 띌 수밖에 없구나. 이런 논리가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죠. 입자와 파동의 역발상의 논리가 성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대표적으로 입자가 생각되는 물질이었으나 데이비스 거름의 실험에서 파동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자의 파동성을 드브로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공식화시킵니다. 그 공식이 바로 뭐냐? 여기다 쓸게요. 람다 이꼴 프하. 이렇게요. 자,
H는 상수입니다. 상수의 의미는 뭐냐? 미시세계에서의 적용.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P는 전자의 운동의 크기, 운동량입니다. 람다는 전자의 파장이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공식의 단순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상수는 무시하고요. 잘 보세요. 운동량이 크면은 파장이 작고 운동이 작으면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밑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파장이 짧고 파장이 긴 것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파장이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파장이 굉장히 짧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파장이 짧은 것과 파장이 무한대인 이 두 개 중에 누가 파동의 성질이 좀 더 잘 드러나요? 파장이 짧은 것이 파동의 성질이 잘 드러나고 파장이 것이 파동의 성질이 좀 덜 드러나는 것입니다. 파동의 성질이 덜 드러나면 한마디로 입자의 성질이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전자의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전자는 파동의 성질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고 전자의 운동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전자는 입자의 성질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블레의 공식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분류 자체는요. 이 같은 분류 자체는 미시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세계 적용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운동의 크고 작음에 따라 파동의 형태 잘 드러나고 잘 드러나지 않고 이런 그 이야기 자체가 미시세계에서 적용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거적 세계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던 것처럼 당연히 입자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시세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운동量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파동 성질이 잘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미시세계에서의 적용 그 자체, 전자의 파동성을 적용하는 이 상황 자체는 미시세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적 세계에서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같은 설명을 통해 전자의 파동성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데비사 거머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자도 회전에서 파동했으니까 전자의 파동성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드브런 사람은 이 전자의 파동성을 공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공식으로. 이 공식의 의미는 바로 뭐냐? 공식의 의미는 바로 뭐냐? 미시세계에서 전자를 파동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적 세계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미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전자의 파동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원계도 내에서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 이거에 대한 해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에 해석하려고 지금 전자의 파동성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원계도 내에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바꾸도록 하죠.